이제 앞으로 교육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 물론 뭐 제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떤 교육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어떤 국가든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하겠지만 뭔가 창조적인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대기업에서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죠. 거기 속에서 뭔가 창조적인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그게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교육 제도를 통해서도 어쨌든 창조적인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든지 뭐그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생각도 더 깊어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 것들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딱 핵심을 딱 집어낼 수 있고 답변을 하게끔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좋은 질문이 아니라서 답변을 그냥 거부해 버리는, 답변을 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거죠. 뭐 철학자, 뭐 순자도 그런 이제 사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고 어떤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 있는 거고, 대답을 무시해 버릴 만한 그런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 하거나 내가 배워야 한다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상대방을 뭐 무시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국회에 와가지고 뭐 제가 뭐 국회하고 뭐 특별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누구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거 답변을 하는 사람이 뭐 엉뚱한 답변을 한다거나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질문이 결국에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그런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분이에요. 질문이라는 것도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게끔 하는 그런 질문을 유도해야 되는 거죠. 대답을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간접 경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공부나 생각이나 태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의 그 교육이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는 교육이라서 그런 점이 있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주 오래된 과거이긴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만 듣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궁금하면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하는 것을 창피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 나한테 집중하게 되는 그 상황이 부끄러움, 숫기가 없다고 할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의식 때문에 질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의식, 타인에 대한 나의 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질문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책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알고자 하는 것, 그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사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교수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그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다고 명확한 대답이 나오지 않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질문과 대답은 이제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음에도 알고 있는 척 하는 거,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고, 선생이라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강사를 했을 때도 질문을 해요. 그럼 나도 모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내게 아닌 것을 배워가지고 대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해서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내가 알아봐 주겠다, 알아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을 해가지고 잘못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 어떤 의식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죠.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 지나고 나면 뭐 저도 여러 강의에 가서 꼭 한 번씩은 질문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만약에 인지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게 부끄러울까요? 과연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만 신경을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내가 신경 쓰는 거지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옷을 뭘 입었을지를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내가 옷을 받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듯이 그 사람도, 상대방도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한 발언이 기록이 되면은 이게 뭐 두고두고 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런 데서 보듯이 이때 했던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뭐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알아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고. 왜 이제 질문이 필요하냐 하면 서로 이제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그 의사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을 이제 꿈꿔왔어요. 이런 채널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었는데,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내가 주최하는 그런 강의 같은 거를 열어보고 싶다. 컨퍼런스 홀이라든지 뭐 그런 데를 대관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연을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도 이게 뭐 이 채널을 만들기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일방적인 주입식 그런 교육은 재미가 없어요. 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질문을 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수준이라는 것이 뭐 어떤 태도라든지 뭐 그런 인격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강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대답을 뭐 회피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뭐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걸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발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자기 발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수업에는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어떤 여느 그 강의에서 보더라도 뭐 방송대 강의는 뭐 멀티미디어 강의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긴 하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그 강사가 주도하는 그런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강의라면 질문과 대답이 항상 그 상시에 일어나는 그런 수업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나 여러 이제 학교에서 그러한 방식이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그 수업 그리고 시험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성적을 잘 받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을 보니까 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시 하나 안 빠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녹음을 해서 말한 거를 그대로 이렇게 글로 써놓고 그 글을 그냥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워서 시험에서 작성을 하면은 뭐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조적이 될 사람은 창조적으로 되겠지만 그러한 교육 방식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아쉽죠. 하여튼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나는 그게 아니고 강의를 다 한 다음에 질문 응답 뭐 이런 것도 뭐 좋지만 그거 이전에 강의를 하는 그 동안에 그 질문과 대답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 교수자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게 생기면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이렇게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이제 질문 대답 방식의 수업 방식이 미래 시대에 맞는 교육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보통의 교육 방식으로는 그냥 뭐 얘기해라 나는 그냥 듣겠다 뭐 이런 주의라서 이게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비판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수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뭐 먼저 조금이라도 더 먼저 이것을 알았을 뿐이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강의를 만든다면 그런 그 소통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그냥 주입식이에요. 이게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내용을 보고 물론 이제 댓글을 통해 가지고 내 의견을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설명하는 거를 그냥 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데 그게 이제 그것 중에 진실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뭐 여기도 하나 놔야 되겠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기서부터도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난다, 혹은 뭐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몇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나 몇 사람한테만 내 생각을 전달할 뿐이지 그 넓게 이렇게 전파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과정, 이렇게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가 되죠. 그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몰랐었는데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라인에서 알게 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는 거.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다가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매체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일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 대화, 이렇게 목소리로 대화하는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긴 됐는데 아직 그거를 하려면 뭔가 그 시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또 나중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강의가 준비가 되면은 그것도 뭐 저도 직접 할 수 있고, 저도 직접 하게 되면 이제 소통하는 방식의 그런 강의나 어떤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냐? 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이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과제하는 때거든요. 과제가 이게 질문이 주어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 생각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뭔가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하려고 그래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통입니다. 보통 막막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평상시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 생각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걸 쓰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그냥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는 건데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참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욱 새롭게 배워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얘기할 때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가 뭡니까? 딱 그 중요한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일률적이에요. 일률적인 교육.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많아지죠. 근데 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글쓰기인데,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그 글쓰기도 결국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또 뭐 논문 쓰는 것도 뭐 더 하죠. 근데 이제 학사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글쓰기 과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과제 작성할 때 훈련 받은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수십 명씩 있어요. 한 50명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이야. 어디 뭐 강의가 있으면은 질문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건데, 뭐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으면은 여기에서 그 질문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또는 교수 게시판에 들어가지고 질문을 남기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라도 모르는 거, 아는 거라도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을 좀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텐데,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교육에 대한 의도, 교육의 의도,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고, 앞으로 뭐 강의가 어떤 강의를 뭐 제가 하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주최를 해서 어떤 교수를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을 뭐 학교에서도 뭐 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준비가 되면 하여튼 소통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